종량제 봉투 대금 횡령 사건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기초와 기본을 지키지 않은 제주시의 행정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납득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 제주 MBC가 단독 보도한 종량제 봉투 횡령 사건과 관련해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숫자 맞추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결국 그것도 돈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몇백만 장이 기본 몇백만 장이 지금 갭이 있어요.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외상으로 봉투 제작을 해왔던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 와중에 부실한 관리로 세입으로 잡혀야 할 봉투 대금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간 겁니다. 22년도에는 193만 장 마이너스, 23년도에는 492만 장 마이너스, 24년도에는 178만 장 마이너스.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추경의 이제 예산이 그 전 연도에는 추경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제작업체로부터 이제 선구매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의 결재 없이 6년 동안 업무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년부터 수불 대장이 없다고, 내부 결제 시스템이 없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나요? 18년, 19년은 내부 결조에서 예. 잔고량, 예. 제작량, 판매량 이런 게서 결제받은 게 있고, 예. 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제주시가 여전히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현금을 다루는 주차장과 관광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여야 도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론화를 거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에 대해 제주도와 의회가 한뜻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 도지사 공약 사업인 행정체제 개편 예산 19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다음 주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에 행정체제 개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행안부도 신속하게 반영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인터넷으로 여행 상품 예약이나 취소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쉽게 하도록 해놓고 취소나 변경 절차는 까다롭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제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은 렌터카 업체 차고지로 가는 셔틀버스 정류장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84%가 렌터카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빌리는 관광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빈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좀 앞당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좀 변경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정이 좀 바뀌게 됐을 때 뭐 수수료라든지 뭐 변경의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주 지역 한 렌터카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렌터카를 빌리려는 날짜와 차종을 선택해 곧바로 예약할 수 있지만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담당자와 통화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 14곳 가운데 9곳이 홈페이지로 예약은 받으면서 취소나 변경은 전화나 게시판으로 업체에 직접 문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계좌 이체를 해주셔야지 예약이 확정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환불 또는 이제 안내드릴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화로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과 다른 방법으로 취소하도록 제한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를 속여 의도하지 않은 소비를 유도하는 온라인 상술인 다크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운영 사업자에게 예약 시 취소 절차를 예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또 예약 취소 관련 규정을 예약 진행 화면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를 예약하기 전에는 취소와 변경 방법, 대여 약관 등 거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룡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면 사업자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비수기 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비수기의 과도한 할인이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할인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에 재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녀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우리 땅 독도에서 수십 년간 물질을 하며 독도를 지켜냈는데요. 광고 80주년을 맞아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한 숨은 영웅인 제주 해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후배 해녀들이 독도를 찾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동해를 지키며 우뚝 서 있는 독도. 에메랄드빛 독도 바다에서 제주 해녀들이 태극기를 활짝 펼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도로 출항해 물질을 하며 우리 영토를 지켜냈던 해녀 선배들의 역사를 재현한 것입니다. 이번 물질 시연에 나선 제주 해녀는 모두 10명. 네, 와보니까 똑같아요. 선배들이 이야기한 거나. 네, 너무 물이 깨끗하고 돌이 다 보이고 주말도 고동도 막 붉어서 많고 완전 엄청 좋아요. 제주 해녀와 독도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생계를 위해 독도까지 찾아온 제주 해녀들은 1960년대까지도 물질을 이어갔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독도 의용 수비대에 물과 음식, 비용을 지원하며 독도를 지키는 데 한몫했습니다. 특히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보여주는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벅찼던 건 우리 제주 해녀분들의 숨빛 소리가 이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가득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벅찹니다. 제주 해녀들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독도 근무자 6명에게 전달했습니다. 과거 독도에서 고된 물질을 했던 해녀들이 묵묵히 독도를 지키는 이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낸 겁니다. 조력자 역할을 했던 해녀들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또 앞으로도 이 독도 바다는 우리가 지켜나간다, 갖고 나간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사만큼이나 거친 바다를 누비며 독도를 지켜낸 제주 해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도와 우리 바다의 주권을 지켜온 해녀 정신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일은 삼복더위 가운데 마지막인 말복인데요. 말복이 지나면 더위는 한풀 꺾이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습한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현재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에도 열기는 식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게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 소강 상태에 드는 곳도 많겠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산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바람은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 산지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까지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 남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동부 지역 26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 서부 29도, 남부 지역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일겠는데요. 내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은 당분간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다시 높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내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도서가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 도서관 9곳과 공공도서관 3곳에서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교재로 사용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가 확인됐습니다.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와 순천에서 반란이 일어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무릅쓰고 진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었다고 서술했습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책의 대출을 금지해 회수했고 도서 선정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4.3 유족과 도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수소트램 도입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김황국, 정민구 의원은 현재 제주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내는 연령대가 20세에서 64세까지인 상황에서 수소트램을 도입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수소트램 1호선 운영에 연간 150억 원이 들고 초기 20에서 30억 원의 수익을 예측했는데 의원들은 수요를 과하게 예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도민 이익 공유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기종 의원은 사업자가 데이터 분석 결과 약속한 이익 공유금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대응할 방법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또 이익 공유금을 낮춰주면 입찰에 포기하거나 떨어진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법적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